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피파 라이프 챔피언십 2018 프리시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돈 말씀 역시 장지현, 한승엽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1주차 경기가 끝이 났고 이제 2주차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차 경기를 통해서 아주 짜릿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1주차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게임 자체가 저는 FIFA 온라인 3 때보다 더 재밌어졌다. 그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략 수비 형태, 또 개인 전술에 있어서의 어떤 설정들, 또 여러 가지 세세한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의 어떤 수동적 변화,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지난 FIFA 온라인 3보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로 발전이 됐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지난 1주차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신의 컬러를 조금 더 묻힐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완성됐기 때문에 컬러감 있게 경기를 펼친 선수들이 다소 등장했었는데 1주차 그래서 더 짜릿한 승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올킬러가 2명이나 나왔죠. 그렇죠. 네,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펼쳐졌었던 1일차, 2일차 경기에서 챌린저스의 정성민 선수가 선봉 올킬을 딱 기록하더니 다음 날이었었던 김태승 선수는 중견으로 나와서 캐리어 팀의 첫 출전, 자신의 첫 올킬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킬이 쉽게 나올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전략과 전술이 어우러지면서 상대방과의 상대방의 약점들을 어떻게 꿰뚫으면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양 선수가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전방에 있었던 호나우드의 활약상, 그렇죠. 네, 그리고 양발잡이 공격수들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지난 1주차 경기 리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1주차 경기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틀을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룹 A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성민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선보이면서 선봉 1킬로 경기를 끝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고재현, 차현우 선수는 그냥 쉬었죠. 네. 정성민 선수가 올킬을 달성하면서 먼저 승자전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파나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좀 다음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그룹 B인데요. 그룹 B 같은 경우는 지금 선봉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캐리어의 경기력에 대해서 인상 깊었었던 지난주차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리어의 강준호 선수가 패배하긴 했지만 비주얼 팀의 김승섭, 박시준, 서지훈 이 3명을 김태승 선수가 중견으로 나서면서 올킬을 기록을 했었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고 앞서 호나우드의 활약상을 말씀드렸었지만 김태승 선수의 MVP는 쿠르투아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그 크루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어떤 식으로 수비적으로 한번 풀어낼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프리시즌 그 두 번의 경기가 나오면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참고해서 각각의 자신의 컬러를 좀 더딥히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네임드한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 명의 선수는 워낙 이 챔피언십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4에서도 그 이름을 드날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름만 들으면은 이 FIFA 온라인 4 팬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거의 챔피언이죠. 김정민 선수, 또 강성훈, 김관영 선수, 이 네임드 선수들이 포진된 팀인데 오늘 상대가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것도 게시판을 통해서 모여 그래가 급조된 팀. 네, 어떻게 보면은 K리그로 치면 전북 현대 대 청춘 FC의 대결이거든요. 네. 상당히 재밌는 대결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 상황에서는 청춘 FC가 전북을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른 체제에서 과연 어떤 힘을 파나마가 보여줄지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성현 캐스터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는 참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쨌든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렸고 전략 수비라는 시스템 하에 수비력도 굉장히 중요해진 게임이 되었기 때문에 파나마 팀이 우승 후보인 얼리미티드 팀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숨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선봉은 바로 서동준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지 프로모션 존을 통해서 양 선수를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e스포츠 피파 온라인 4 챔피언십 2018 프리시즌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대겸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겸입니다. 네, 또 피파에서 함께 또 코멘터를 전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좀 어떻게 적응 좀 하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챔피언십 이렇게 입성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고 선수들도 피파 온라인 4 프리시즌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또 성장하지 않을까. 네. 성장하고 긴장도 하면서 저와 함께 앞으로도 여러분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좋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데 저번 주에 또 2명의 올킬러가 나왔고 또 피파 온라인 4로 처음 열리는 경기이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스쿼드를 짰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좀 많이 다양하게 나왔었죠. 네, 뭐 4-1-4-1도 그렇고 4-2-3-1 그다음에 4-2-2-2 선수들이 많이 쓰는 포메이션과 함께 그다음에 네. 개인 전술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풀었었는데 오늘 특히나 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만큼 어떤 전략 전술을 사용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조별리그 A조 2경기 파나마의 서동준 선수와 또 김정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서동준 선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준 선수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한 포메이션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4-3-3의 포메이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4-3-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피파 온라인 4 들어서 특히나 수미 한 명만 놔두고 이렇게 4-3-3으로 네. 놔뒀을 때는 상대방과 중앙에서 힘싸움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좀 선수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쓰지 않기 마련인데 이게 글쎄요 지금 상대방의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나온 건지 이런 네. 것들은 한번 개인 전술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신기한 거는 이제 포백을 보시면 홍철은 좀 윙백에 위치하고 내성 세메드는 풀백에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LB와 RB 이런 식으로 놔두긴 했는데 지금 약간 놔둬져 있는 것만 봐도 호날두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가 있고요. 특히나 토티 시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지금 네. 1티어 선수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탯도 워낙 잘 빠졌고 밀러를 스트라이커에 놔두면서 연계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토마스 밀러 같은 경우는 공중볼, 제공권에 대한 싸움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잘 따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크로스에 의한 플레이도 아마 조금은 서동준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네, 밀러가 또 그 전반적으로 스탯이 네. 굉장히 좋고 또 속력도 빠르기 때문에 경기가 기대가 될 것 같고 이 포메이션 자체가 좀 흔히 볼 수 없는 좀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과연 좀 개인 전술은 좀 어떻게 걸어놨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호날두에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걸어줬습니다. 호날두와 마네에게 디펜시브 서포트 원 항상 수비 지원을 걸어줬네요. 최전방인데도. 네, 이게 아무래도 DS1을 걸어놓은 거는 저희가 뭐 흔히 어느 정도 봤는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역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쪽에 네. CC1과 SR1, 서포트 런까지 침투, 지금 다 침투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걸어놨거든요. 네네네. 밀러가 물론 스트라이커 박스 안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18 토티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워낙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전술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포그바도 후방에서 대기가 아니고 전방까지 공격을 가담하는 어태킹 서포트에서 2번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 또 역시나 하나 눈에 띄죠. 보통은 풀백들을 AR1을 걸어놓죠. AR2를 걸어놓죠. 네네네네. 후방에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홍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AR1을 걸어주면서 조금 더 왼쪽 진영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움직임, 오른쪽에서는 포그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개인 전술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포그바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유상철 선수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사실 이제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 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좀 메꾸려는 그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그렇죠. 유상철 선수와 또 포그바에게 공격 3, 또 수비 3, 또 다 걸어줬어요. 뭐 체력도 워낙 좋고요. 기본적으로 4-3-3 자체가 중앙에서 힘싸움할 때 사실 좀 여러 가지 속공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에서 유상철과 포그바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격 갈 때도 최대한 공격 가담해주고 수비할 때도 빠르게 내려올 수 있도록 공격 참여도 수비 참여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팀 전술도 함께 살펴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팀 전술 전개 공격 다 자유로움에 좀 걸어놨어요. 좀 창의적인 공격 루트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개에서 조직적을 놔두지 않았다라는 건 역시나 4-3-3 플레이답게 굉장히 자유롭게 빠른 움직임을 속도에서 72까지 맞춰주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팀 전술 수치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지금 왼쪽에 전술 목록에도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어떤 전술을 상대방이 쓰냐에 따라서 팀 전술도 달라질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럼 뭐 상대방이 만약에 지금 뭐 5번 같은 경우는 뭐 4-3-3을 쓸 때는 4-3-3 대응하는 포메이션을 쓸 수도 있는 거여서 팀 전술 같은 경우는 경기에 들어갔을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네. 또 상대가 또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할 더욱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무 기대돼요. 김정우 선수의 포메이션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433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전형적인 433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원래 이제 윙어 쪽에다가 많이 위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르턴스와 또 마샬 선수를 포워드로 좀 설정을 해놨네요. 보통은 LW, RW로 많이 놔두는데요. 메르턴스와 마샬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다 워낙 체감이 좋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들어가서 인게임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테크니컬 드리블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드리블을 쳤을 때 굉장히 좋은 움직임, 수비를 제쳐내기에 굉장히 빠른 그런 퍼스트 터치를 또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김정민 선수에게 어울리는 그런 선수들로 확실히 지금 3톱을 놔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LW, RW를 놔둔 서동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와는 약간의 다른 공격적인 움직임을 김정민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이제 김정민 선수 하면은 많이 쓰이지 않았던 발로텔리나 오바메양을 그렇죠. 쓰면서 눈길을 끌었었잖아요. 이번에 좀 많이 쓰이지 않은 벨기에의 메르턴스 선수를 좀 기용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보면서 글쎄 오늘 이번 프리시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메르턴스 쓰는 선수들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김정민 선수는 항상 뭔가 선수를 발굴해내는 능력이 정말 발군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특성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속가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 자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김정민 선수가 또 10분 활용해서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메르턴스 선수의 가격이 또 변동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개인 점수를 걸어줬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홍철과 워커에게 또 아무것도 걸려주지 않았고, 네, 생각보다 좀 워낙 좀 좋은 선수들을 기용해서일까요? 별로 안 걸어놨네요. 저희가 지난주 경기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공격적인 톱 자원들한테는 AR1과 DP1을 보통 걸어요. 네. 어택킹런 1번과 지금 디펜시브 프레싱을 1번씩을 거는데 그냥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수비 라인에서 순간적으로 W 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건 블리트와 고레츠크 하미레스를 후방에서 대기하는 걸로 네. 놔뒀다는 이 지금 개인 전술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긴 했지만 역습에 대비한 그런 개인 전술도 놔뒀다. 라는 네.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뭐 공격이나 수비나 지금 뭐 걸어준 것도 한 개도 네. 없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줄 알아서 뭐 홍철이나 워커에게 항상 오버래핑 이런 걸 걸어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선수들은 잘 안 걸어놔도 풀백들이 워낙 일명 가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워낙 오버래핑들을 많이 해서 네. 특히나 433 같은 경우는 풀백들이 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LW, RW도 아니고 LF, RF이기 때문에 홍철과 워커가 생각보다 많이 오버래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일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는 김정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봐요. 이제 좀 무난하게 걸어놓은 개인 전술과 또 메르턴스가 눈에 띄었는데 팀 전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전술은 네, 전개는 자유롭게 공격은 조직적인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나 패스가 굉장히 길게 해놨어요. 정말 김정민 선수스럽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개에서의 속도와 패스웍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격 진영 넘어가서도 패스가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길게 가는 패스를 또 놔뒀기 때문에 네. 정말 김정민 선수 이런 정신없는 움직임들을 서동준 선수가 또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 요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동준 선수는 상대가 굉장히 좀 경험이 많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지만 네. 역시나 김정민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 왔고 또 그에 맞는 또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역시나 김정민 선수가 어느 정도 우세하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서동준 선수가 분명히 준비는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포메이션과 또 개인 전술에서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 경기 이후로 김정민 선수의 또 메르턴스가 또 가격이 바뀔지 아닐지가 또 기초가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고 네. 이 서동준 선수는 얼마만큼 더 경기력을 또 잘 뽑아내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서동준 선수와 또 김정민 선수의 경기 바로 만나봐야죠.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는 양 선수 서동준 선수와 김정민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레알 마드리드
하이브리드의 이제 과거의 전술에서 좀 착안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했던 이 서동준 선수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보면 약간 비대칭,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전술 운영이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마네 선수의 공격적인 운영 능력 속에서 세멘두 선수는 수비 쪽에 좀 가세라고요. 왼쪽에서는 풀백인 홍철 선수의 공격 가담을 늘리면서 호날두를 스트라이커처럼 최전방에서 활용시키는 그런 비대칭 전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선에서는 역올킬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흐름을 한번 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서동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서동준 선수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이제 김정민 선수입니다. 사실 김정민 선수인데 예선단의 숫자를 보면은 네. 좀 어렵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피파 온라인4라는 게임에 대해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실제로 이 얼리미티드가 우승 후보로 지금 분류는 되고 있지만 3명의 선수 모두 아직은 조금 헤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헤매는 부분은 3명의 시너지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말도 했었어요. 챔피언 출신끼리 3명이서 뭉쳤었을 때 얼리미티드의 위력이 어떤 정도인지는 선봉 김정민의 공격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선수들의 실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선 이후에도 분명히 파나마도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과연 언리미티드의 성장세는 얼마만큼 이루어졌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양 팀의 선봉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서동준 선수가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김정민 선수가 밝은색 하늘색 유니폼으로 우측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네, 역시 오늘 경기는 서동준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김정민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서동준 선수는 김정민 선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세부 전술 조정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던 네. 양 선수입니다. 아래쪽 풀백 오버래핑 돌았고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자, 있습니다. 홍철이 마무리. 네, 굴리트의 패스에 의해서 홍철의 오버랩 컵백까지요. 원래라면 김정민 선수가 풀백의 오버랩 설정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지금 굳이 설정하지 않은 건 상대방의 4-3-3 포메이션과 맞춤 형식으로 전술의 틀을 좀 변화를 준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래핑이 지금 주의 핵심인 김정민입니다. 야, 굴리트를 너무 놔주나요. 김정민 선수의 베스트 11의 핵심은 역시 굴리트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역습이 상당히 빠릅니다. 마네가 우측을 파고듭니다. 네. 홍철이 나간 자리의 뒷공간을 정말 빠른 스피드의 마네가 또 노리고 있는 서동준. 이거 볼만한 싸움입니다. 자, 등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지의 유상철입니다. 프리롤. 자, 그리고 마테오스 그대로 슈팅이 맞습니다만 굴절되면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순간적인 전개 속도가 역습에서 72로 설정을 했던 서동준인데 확실히 순간적인 공격 가담 속도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민의 최전방 선수들은 고립이 안 되고 있죠. 원래 4-3-3 특유의 LW, RW 포메이션을 썼었을 때는 공격수들이 고립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서로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고립 안 되고 풀백의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 좋아요. 홍철이 계속해서 공간을 잘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때리죠. 슈팅이죠. 약하게 떨어집니다. 좌우 밸런스가 잘 갖춰진 김정민의 포메이션에 반해서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서동준의 포메이션은 아주 비대칭,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동준 선수는 이제 우측을 전반적으로 수비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자, 좌측의 홍철. 이번엔 서동준의 홍철이 공을 배달합니다. 네. 유상철. 포지셔닝 프리덤이 설정되어 있었던 유상철 역시 공격 빌드업 책임을 져주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후방 지원까지 해주면서 빌드업을 책임져주고 있는 유상철입니다. 굴리트. 굴리트가 공수에서 수비 커버, 공격 가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이고요. 스피드 붙은 메르턴스 빠르거든요. 그대로 한번 올라가면서 메르턴스가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내려줬습니다. 아래쪽. 완전히 열리네요. 마지막 슈팅 밸런스 좋지 못했습니다. 하미데스. 자, 약간 답답한 마음을 강성훈 선수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네, 심리전에서 완벽히 이겼었던 김정민 선수였거든요. 침투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 수비를 뒤쪽으로 끌어내렸고 그 타이밍에 슈팅을 때렸었는데 약간 선수의 슛 모션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바람에 완벽한 슈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찬스는 서동준에게 넘어갑니다. 네. 일단 김정민 선수는 또 선수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 잘하는 선수입니다. 전반 초반에 서동준 선수의 스타일을 지금 잘 보고 어떤 약점을 좀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유상철 위주로 공격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내고 있는 현재의 서동준. 하지만 여기서 커트 당합니다. 네, 굴리트와 함께 고레츠카의 중요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는 김정민의 후방 지원 든든하고요. 오! 야, 완전 패스 시원시원하죠. 완전히 뚫리죠. 마샬입니다.
마샬! 대단합니다. 김정민의 마샬! 아, 김정민. 사실 P.O.3 때부터 마샬 선수를 종종 기용하는 김정민의 모습이 있었었는데 P.O.4에 와서도 마샬은 역전이 급성비, 가성비로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7카이의 마샬을 이용하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었던 김정민입니다. 역시 원터치 패스 상당히 잘하는 김정민 선수. 3에 이어서 4에서도 원터치 패스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드리블 위주의 3의 장면들이 좀 많았었는데 4에서는 패스도 좀 패스죠. 더 많이 장착을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 네. 현재 김정민인데요. 왜 축구에 그런 맞습니다. 명언 있잖아요. 공이 사람보다 빠르다. 그렇죠. ZS를 활용한 드리븐 패스의 효율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김정민의 공격 작업이에요. 자, 워커를 오른쪽으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배우 침투에 능한 선수들을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요. ZW 키드를 활용해서 아주 좋은 패스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야, 이것도 빠르게. 위협적인 패스였습니다. 자, 낮게 빠르게 깔아주는 일반적인 패턴을 한번 써봤습니다만 수비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수비 전환 시에도 밸런스가 괜찮죠. 김정민 선수는. 자, 하지만 왼쪽 측면의 반격 서동준도 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김정민의 수비는 잘하고는 있지만 결국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간 뒷공간이 조금씩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서동준 선수는 후반전에 이걸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동준 선수는 약간은 아직까지 좀 경직된 느낌이네요. 경기를 좀 더 편하게 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전 조금 더 전술 한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설정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온 또 김정민 선수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대회에서의 긴장감이나 어떤 적응력 부분 그런 부분은 역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성훈 선수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자신의 패턴과 좀 엇갈리는 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김정민 선수를 지금까지는 잘 봐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고레츠커와 굴리트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굴리트 강화 4단계의 김정민인데 중원 지역에서 공격 심투도 자. 그렇고요. 볼 연계고요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뒷공간 패스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원터치 패스로 네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를 균열시킨 이후에 한 번에 지금 뒷공간 패스로 승부를 짓고 있어요. 김정민 선수는. 마테우스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온 반면에 호날두는 도리어 그 마테우스가 자꾸 좋아하는 장면 들고 있는데요. 야, 이건 좋은데요. 포그바입니다. 우측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낮게 떨어집니다. 네, 볼을 한번 멈췄었을 때, 스피드가 한번 죽었었을 때, 소위 이제 바디 페인팅을 살짝 움직여주면 상대방의 이 패스 경로에 대한 속임수가 나오게 되는데 패스 완벽하게 좋은데요? 너무 홍철이 좋아요, 이거. 걸렸습니다. 홍철 컵백! 굴리트입니다. 홍철이 뒤로 꺾어준 패스 자체가 좋지를 못했어요. 자, 오른쪽 안에 굴리트. 공간 열어줘야죠. 홍철이 없거든요 지금. 자, 서동준 선수 지금 역습 찬스였는데요. 속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유상철 쪽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공격을 전개하는 건 좋은데 약간 중간에 멈칫거리는 장면 때문에 속도가 계속 좀 줄고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한번 하지만- 올려봤는데 서동준의 동점골. 밀러라는 선수의 위치 선정을 볼 수 있었던 골 장면입니다. 정말 다재다능한 스탯들을 밀러 선수가 가지고 있고 현재 강화도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스탯면에서만큼은 사실 어떤 공격수와 비교해도 뭐 부족한 네.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주차 때 저는 피파 온라인 3 때 대회 때에 비해서 선수들이 크로스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버전은 크로스가 잘 안 먹히나 싶었는데 이번은 제대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아주 네. 날카롭게 잘 노렸고 맞습니다. 4강에 토마스 뮬러로 헤더를 성공시켰었던 서동준 선수입니다. 1대1이 됐고요. 네, 저런 크로스 플레이가 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밀러라는 선수를 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앙을 잘 봤습니다. 파고듭니다. 왼쪽 홍철. 측면이 또 열렸는데요. 메르턴스 다시 한번 호나우두! 호나우두 그리고 골! 바로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 역시 1대1에서 심리전이 노련합니다. 네. 슈팅 때리기 전에 바로 한번 볼을 드래그로 살짝 긁어주면서 상대방의 전략 수비에 발 뻗는 범위까지 생각한 김정민의 섬세함, 역시 김정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게임 시간 안에서 한 5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1로 앞서고 있는 김정민. 네. 수비는 사실상 현재 4에서 아직까지 완성이 네. 좀 덜 됐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만 공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확실히 서동준 선수는 근데 공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수비수 세메두 선수까지도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홍철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네. 김정민 선수의 홍철에게. 오. 또 그쪽이거든요. 네. 상당히 잘 봤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만 인상 깊은 패스. 네. 본인도 실패했지만 뭐 그냥 웃어버리고 말죠. 이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뒷공간이 계속 열려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동준 선수가 아마 긴장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교체를 시도를 합니다. 포그바를 빼고 고레츠카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제는 승부수를 둬야 될 서동주 선수의 타이밍인데요. 포그바 선수가 좀 애매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피파 온라인 4에서 받고 있는데 네. 역시 서동주 선수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고 조금 더 공수면에서 잡아주는 고레츠카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주고 원터치 패스로 부분 전술을 시도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굴리트의 행동 반경이 그 패스를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자, 우측에 워커. 방금도 굴리트가 볼을 뺏었던 상황을 보면 전략 수비를 한번 발 뻗는 타이밍을 김정민 선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 이건 던지 공격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자동 수비를 하다가 이제 전략 수비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 수비를 누가 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회는요. 자, 한번 흘려줍니다. 마테우스. 자, 수명 미드필더로 마테우스를 놓으면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굴리트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발빠른 마네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면 지역에 볼이 한번 연결이 되는 서동주 선수여야 되는데 굴리트와 고레츠카의 벽을 지금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술패스 타이밍인데요. 아래쪽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대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샬. 네. 드리블 툭툭 치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전략 수비 있는지 보는 오, 거죠. 굴리트. 굴리트예요.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한 전성기 시절의 굴리트 진짜 모습 같네요. 자, 크게 치면서 경기를 한번 풀어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영을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지금 오늘 방향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았었던 일단 마두술 빼고 만주키치를 한번 집어넣는데요. 네, 크로스 플레이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교체일 수도 있겠고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꾀하고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한 번의 공격에서 찬스를 좀 잡기 위한 시도인데요. 자, 남은 시간은 2분 정도, 2분 30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 공격 숫자도 늘렸겠다. 투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서동주 선수? 네. 여기서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 이 시간대에 공격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휘슬로 넘어가는 그 길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공격권은 김정민. 아래쪽 굴리트입니다. 호나우드. 힐플릭. 네. 여유가 느껴지는 호나우드.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만 굴절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힐 플릭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개인기 중에선. 위쪽으로 굴리트. 올렸습니다. 중간에 잘라먹은 위협적인 헤더. 네, 굴리트가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번엔 짧게 줍니다. 또 한 번 길게 마샬. 다시 않고 고레츠카가 잡고 앞쪽으로 걷어냈었을 때 시간이 충분한가요? 밀러 쪽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휘슬 울리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김정민이 먼저 승리를 따냅니다. 자, 김정민 선수 역시 관록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플레이를 밸런스 있게 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동준의 그 수비도 좀 탄탄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게 풀렸어요. 선봉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서동준 선수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잘 보여주려고는 했었는데 상대방의 오버래핑이 있은 뒤부터 역습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상대방의 홍철이 빈자리를 마네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김정민 선수가 놓치지 않았었고 결국 날카로운 공격력의 김정민, 피파 온라인 4에서의 김정민은 여전합니다라는 걸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식전에 대한 부담감을 팀원들이 모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파나마의 두 번째 중견 선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멘터리 존에서 두 번째 선수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